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경기도의 생활 방사선 안전을 위한 소고. 이정윤 임마누엘 환경농촌3억위원회 의원,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보았던 원전 건물이 폭발하면서 치솟아 오른 구름은 고농도 방사능 구름이었다. 바닷가에 위치함으로써 사고로 인한 방사능 7~80%가 바다로 향했으며 나머지 20~30%는 육지로 향했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서 그 양이 얼마인지 상상할 수조차 없다. 후쿠시마 원전 30km 이내 지역에서는 고농도 방사능이 아직도 분포되고 있으며 일본 영토의 50%가 오염 지역으로 볼 수 있다. 원전 내부에서는 녹은 핵연료 코리움에서 발생되는 열을 식히기 위해 지금도 원자로에 냉각수가 투입되어 하루 150톤에서 200톤가량의 오염수가 지속해서 생산되고 있으며 후쿠시마 원전 1에서 4호기 원자로 내부는 누적된 고농도 오염수가 15,000톤이 존재한다. 사고 후 10년이 다 되어가지만 이처럼 막대한 양의 냉각수가 주입되고 지하수 용출을 막기 위한 동토벽 설치, 원전에서 볼 때 우물을 통해 상류측 지하수를 우회시키는 전략 등 갖가지 전략이 다 동원되지만 지하수까지 오염되어 상당한 양의 오염수가 지하수로, 바다로 오염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바다로 배출되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포함된 세슘과 스트로튬과 같은 장기 반감기 30년의 핵종은 해저에 쌓여 있어서 장기적으로 해양 생태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후쿠시마 인근 해양 생태계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밝혀지고 있지 않는데 교차 점검을 위하여 동경전력이나 일본의 발표에만 의존하지 말고 한국 정부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 일본의 공동조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칸 나오토 정권을 원전 사고 책임을 물으며 집권에 성공한 아베는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거짓말하며 2013년 올림픽을 유치하였고 선수들의 식탁에 후쿠시마 농수산물을 올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조치이다. 또한 후쿠시마 인근 거주민들이 피난한 곳에서 주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연간 허용 피폭량을 20배로 올려가며 회귀할 것을 보조금까지 없애며 강제하고 있는 것 또한 납득할 수 없는 조치이다. 후쿠시마 일대는 아무리 지표를 긁어내고 거주시설과 도로 등 동선의 제어를 한다고 해도 어느 순간 오염물질이 비나 바람에 날라올 수 있는 상황으로 사실 고농도 오염 지역에서는 소개하거나 대피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다. 회기 주민들이 생산한 오염된 농축수산물의 유통으로 오히려 오염이 확산되는 형편이다. 방사능에 맞서 인간이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체르노빌 원전 지역처럼 일정한 구역 또는 30km 이내에는 소개 지역으로 삼는 것이 올바른 조치인데 이 지역에서 올림픽까지 개최하는 것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따른 것으로 자국 시민의 고통으로 잘 조치하고 있다고 포장하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이용으로 국제사회까지 무시하는 것이다. 최근 후쿠시마 원전에서 250km 떨어진 요코하마에서 주민에 의해 높은 방사능이 발견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일본 전역은 물론 인근 국가까지도 높은 수준의 방사능 경계심이 요구되고 있다. 아베 수상은 후쿠시마 지역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겠다고 공언하였지만 작년 8월 지역 공청회에서 주민들이 반발하여 배출하지 못하였으며 최근에는 원자력 규제위원장이 바다로 배출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로 오염수를 일시적으로 배출하는 경우 또 한 번의 해양 생태계 교란을 가져올 수 있다. 이처럼 방사능 오염에 따라 원전 사고는 국가 간 경계가 없이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인해 전 유럽이 우려한 바
현재까지도 노르웨이 등 수백,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지역에까지 방사능 영향을 주고 있다. 즉 원전 사고는 국경을 초월하는 사고이다. 현재 한국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해 일본의 강력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 않지만 만일 우리나라 동해안에 위치한 원전이 사고로 상당한 방사능이 일본으로 건너가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일본은 천문학적인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중국 동해안에 위치한 원전에서 사고가 날 경우 편서풍으로 한국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그러나 일시적인 손해배상을 넘어 지속적인 피해로 상당한 국제 분쟁이 예상되며 동북아 지역 평화를 해치는 상당한 잠재적 위협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비하기 위한 국제적인 안전 및 상호 충분한 피해 보상 조치를 위한 동북아시아 국가 간 조약, 협약에 의한 사전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동북아 지형에서 중심에 위치한 경기도는 이 관점에서 핵으로부터 결코 안전한 지역이라고 볼 수 없다. 중국에서 발생될 수 있는 원전 사고 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언제 방사능이 중국에서 날아올지도 모르는 상황임에도 서해 먼 바다에 방사능 측정 경보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 그림 2 참조. 일찍이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방사능 홍역을 알았던 독일의 경우 방사능 측정 장치를 전 국토의 바둑판처럼 18km 간격으로 1,800개 이상 설치하고 있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전국 방사능 측정 장치가 불과 171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는 라돈 침대 등 자연 방사능 사건으로부터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일본 후쿠시마로부터 각종 폐기물, 석탄재, 농수산물 등이 유통될 수도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처럼 각종 생활 방사선 문제가 어느덧 우리 주위의 핵심 의제가 되었다. 대비해야 할 생활 방사선 문제와 방제 대책은 시대적 요구. 만일의 사고 시 중국 원전에서 강력한 중대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우리는 어떤 조치를 하여야 하는가? 이 물음에 우리는 답을 할 수가 있어야 한다. 경기도는 핵의 문제가 요원한 것 같았지만 이처럼 남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이며 현재 진행 중인 생활 방사선 문제로 어느덧 다가와 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핵의 문제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일이므로 우리가 방사능에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 모든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핵에 대해 잘 이해하여야 하는 일과 이를 대처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과 자신감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핵 대응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하며 초중고와 지역 대학생들의 방사선 안전 교육을 교과목 실습 커리큘럼에 넣고 성인들에 대해서도 지역에서 민방위 교육 등의 단시간 교과목을 편성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특히 우리 환농위가 경기도와 협력하여 주민센터 레벨에서 방사선 측정기를 설치하여 장비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 유자격 부여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적인 교육을 통해 정기적이고 효율적인 생활 방사능 측정 감시를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시민들이 방사능에 자신감을 가질 때까지 지속 반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재난 비상 상황에 대비한 만반의 대응 절차, 교통 및 통제 체계, 정보통신 등 비상 대응 체계와 함께 비상 마스크 등 핵심 방제 도구와 물자를 확보하여 평소 적절한 교육 훈련으로 이를 잘 대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